절차법. 비송사건 절차의 특징. 비송사건이란 사건 관계의 형성, 변경, 소멸에 관하여 법원이 후견인적 입장에서 관여하는 사건을 말한다. 특징, 직권주의. 민사소송 절차에 있어서 처분권주의를 지배하나 비송사건의 절차는 직권주의가 지배한다. 절차의 개시. 신청에 의할 뿐만 아니라 신청이 없더라도 법원은 직권으로 절차를 개시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 심판의 대상과 범위. 신청에 구속되지 않으며 당사자가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법원은 심판하여야 한다. 절차의 종결. 원칙적으로 신청의 포기, 인정 또는 화해에 의하여 절차의 종결이 허용되지는 않는다. 또한 법원의 직권에 의해 개시된 사건에 대해서는 신청에 취하가 되지 않는다. 원칙적으로 신청의 포기, 일락 또는 화해에 의한 절차의 종결이 허용되지 않는다. 또는 법원의 직권에 의해 개시된 사건의 경우에는 신청의 취하가 되지 않는다. 직권탐지주의. 민사소송에서는 사실과 증거의 수집, 제출의 책임을 당사자에게 맡기고 당사자가 수집하여 제출한 소송 자료만을 재판의 기초로 삼는 변론주의를 취하고 있으나 비송사건에는 재판의 자료 수집과 제출 책임을 법원이 지게 되는 직권탐지주의를 원칙으로 한다. 비공개주의. 민사소송 재판은 판결로 하며 공개주의를 원칙으로 하나 비송사건의 재판은 결정으로 하며 비공개주의를 원칙으로 한다. 기판력 배제. 기판력에 의해 확정된 종국 판결의 내용이 당사자와 법원을 구속하는 힘. 비송사건의 경우 비송사건에 대한 재판은 국가가 후견인적 입장에서 실질적 진실주의에 입각하여 사건을 처리하는 절차이므로 기판력을 부정한다. 따라서 법원이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을 때 당사자는 다시 신청하는 것이 허용되며 후소법원도 본래와 다른 결정을 할 수 있다. 기속력 제한. 민사재판에는 판결의 기속력이 인정되나 비송사건의 재판에는 원칙적으로 배제되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기속력을 인정하고 있다. 간이주의. 신문의 비공개. 임의적 변론 신문이 원칙이며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주소 작성의 간이화. 증인 또는 감정인의 신문에 관한 반드시 주소를 작성하고 그 외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하나여 주소를 작성한다. 재판의 방식. 원칙적으로 이유를 붙이지 아니한 결정으로서 한다. 고지 방법. 재판의 고지는 법원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기일의 지정은 송달 방식으로 하며 공지 송달을 하는 경우 민사소송법에 규정해 간다. 비송사건의 관할의 재판권을 행사하는 여러 법원 사이에 어떤 법원이 어떤 사건을 처리하는지에 재판권 분담 관계를 정해놓은 것을 말한다. 관할의 종류에는 신급관할, 사건관할, 토지관할이 있다. 신급관할이란 어느 법원이 제1심, 2심, 3심으로 심판할 것인가 하는 관할을 말한다. 비송사건의 경우 제1심 법원은 지방법원과 지원이 되고 제2심 법원은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 또는 고등법원이 되며 제3심 법원은 대법원이 된다. 사물관할이란 제1심 법원에서 사건을 단독판사가 처리할 것인가 또는 합의부에서 처리할 것인가에 관한 분배를 말한다. 비송사건 절차법에는 사건의 성질에 따라 사물관할이 정해지며 각종 사건마다 그 사물관할을 개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합의부라고 딱히 적혀있지 않으면 단독판사가 처리하는 게 원칙이다. 토지관할이란 소지지를 달리하는 동종법원 사이의 사건의 분담 관계를 정해놓은 것을 말한다. 원칙. 비송사건 절차법에는 토지관할에 대하여 원칙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각종 사건마다 당사자 또는 법원의 편의를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토지관할의 표준은 사람의 소재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물건의 소재지, 세무이행지 등 매우 다양하다. 특징. 주거마재. 법원의 토지관할이 주소에 정해질 경우 대한민국에 주소가 없을 때 또는 대한민국 내 주소를 알지 못할 때에는 거소지 지방법원이 사건을 관할한다. 거소가 없을 때 또는 거소를 알지 못할 때는 마지막 주소지 지방법원이 사건을 관할한다. 마지막 주소가 없을 때 또는 그 주소를 알지 못할 때는 재산이 있는 곳 또는 대법원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이 사건을 관할한다. 비송사건의 우선 관할 및 이송과 관할 법원의 지정. 관할에 의해. 관할이란 재판권을 행사한 여러 법원 사이에 어떤 법원이 어떤 사건을 처리할 거냐 하는 재판권 분담 관계를 정해놓은 것을 말한다. 관할의 종류에는 심급관할, 사건관할, 토지관할이 있다. 우선관할. 관할 법원이 여러 개인 경우에는 최초로 사건을 신청받은 법원이 그 사건을 관할한다. 사건의 재량이송의 우선 관할권을 가지는 법원이 사건을 심리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 그 법원은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다른 관할 법원에 그 사건을 이송할 수 있다. 효력. 이송의 재판은 신청을 하거나 직권으로 한다. 이송 결정은 이송받을 법원을 기속하며 이송받은 법원은 다시 사건을 다른 법원에 이송하지 못한다. 이송이 확정된 때에는 사건을 처음부터 이송받은 법원에 계속된 것으로 본다. 관할 법원의 지정. 관할 법원의 지정이란 법원이 관할 지역에 명확하지 아니하여 여러 개의 법원의 토지 관할에 관한 의문이 있을 때 관할을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
관할 법원의 지정이란 법원이 관할 지역이 명확하지 아니하여 여러 개의 법원의 토지 관할에 관한 의문이 있을 때 관할이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 절차. 관할 법원의 지정한 관계 법원의 공통되는 바로 위 상급 법원이 신청하여 결정함으로써 한다. 이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 신청을 할 수 없다. 비공사건과 당사자 능력과 비속 능력. 당사자, 해당 비공사건을 신청한 자 또는 전국재판에 의해 직접 권리와 의무에 영향을 받는 자, 당사자 능력. 비공사건의 당사자가 되기 위해 갖춰야 할 능력이다. 자연인과 법인, 권리 능력 없는 사단, 재단을 포함하므로 민법 권리 능력보다 넓은 개념이다. 당사자 능력은 없는 자가 행한 비속행위는 법률상 당연 무효다. 당사자 능력이 없는 자가 하는 비속행위는 당연상 당연히 무효겠지? 행위 능력, 당사자로서 스스로 유효하게 비속행위를 하기 위해 갖춰야 할 능력을 말한다. 민법상 제한 능력자인 미피피는 원칙적으로 비속 능력이 없다. 비속 능력이 없는 자의 비속행위는 당연 무효이다. 비속 절차의 중단 및 기한, 절차 중단, 비속 사건은 직권으로 그 절차에 진행되기에 당사자의 사망, 파상 능력 상실, 특정 대리인 사망 또는 대리인권 소멸과 같은 사실이 발생할 경우에도 절차 중단은 없다. 따라서 절차 승계 문제도 발생하지 않고 당연 승계된다. 기간. 비속사건에 있어서 기간이란 비속행위 하는데 정해진 시간을 말한다. 자, 기간. 비속사건에 있어서 기간이란 비속행위를 하는데 정해진 시간을 말한다. 기간에는 즉시항고랑 등기기간, 즉시항고 기간이랑 등기기간이 있어. 기간에는 즉시항고 기간과 같이 그 기간이 도과하면 유효한 행위를 할 수 없는 것과 등기기간과 같이 그 기간이 도과해도 유효한 행위를 할 수 있으나 불이익을 받는 것이 있다. 비속사건의 절차 종료 사유. 종국재판. 비속사건 절차는 법원의 종국재판에 의해 종료된다. 종국재판이 고지되어 그 재판이 즉시항고가 허용되는 사건의 경우에는 종국재판이 고지되어 그 재판의 즉시항고가 허용되는 사건의 경우에는 그 재판의 확정에 의해 절차가 종료되며 즉시항고는 그 제기의 제한이 있는 항고로서 재판이 고지된 날부터 일주일 이내에 해야 된다. 즉시항고 허용되지 않는 사건의 경우에는 그 재판의 고지와 동시에 절차가 종료된다. 신청의 취하.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서만 절차가 개시되는 사건의 경우 신청의 취하에 의해 절차가 종료되며 재판이 있을 때까지는 자유로이 취할 수 있다.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서만 절차가 개시되는 신청 사건의 경우 신청의 취하에 의하여 절차가 종료되며 재판이 있을 때까지는 자유로이 취할 수 있다. 신청인 취하가 허용되기 위해서는 그 신청이 신청인의 의무에 속하거나 법원의 직권으로 개시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어야 한다. 당사자의 사망으로 비속사건 절차는 종료가 비속사건의 절차가 종료되는 경우가 있다. 신청사건의 신청인이 사망한 경우 그 당사자가 재판에서 추구하는 권리가 상속의 대상이라면 상속인이 그 절차를 승계하나 권리가 상속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라면 비속사건의 절차는 종료된다. 비속사건 절차 개시 유형. 비속사건 절차.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개시되는 신청사건,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개시되는 검사 청구사건, 직권으로 개시되는 직권사건이 있다. 개시 유형. 신검직. 신청사건, 검사 청구사건, 직권사건, 이거 신검직. 신청사건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서만 절차가 개시된 사건으로 비속사건의 대부분은 신청에 의해서 개시된다. 신청사건은 절차의 대상도 신청에 의해서 정해지고 신청의 취하가 적용된다. 검사 청구사건은 검사의 청구에 의해 절차가 개시되는 사건을 말한다. 이때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관여하는 것이다. 직권사건은 당사자의 신청이 없더라도 법원이 일정한 처분을 하거나 절차에 개시할 수 있는 사건을 말하며 그 대표적인 것이 과태료 사건이다. 비속사건 대리와 선정 당사자 이거 나올 것 같다고 했어. 비속사건의 비속 대리인, 소송 능력자라면 비속행위를 대리시킬 수 있다. 제한 능력자는 기본적으로 소송 능력이 없다. 따라서 미성년자, 피현정 후견인 등 법정 대리인에 의해서만 소송행위를 할 수 있다. 대리권의 범위는 위임계약에 의하여 정해진다. 다만 그 취지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대리에 해당하는 모든 행위를 할 수 있으나 신청의 취하, 항고 제기 및 그 취하에 대해서는 특별 수건이 필요하다. 비속대리가 허용되지 않는 경우, 본인이 출석하도록 명령받은 경우에는 소송 능력자로 하여금 비속행위를 대리시킬 수 없다. 법원은 변호사가 아닌 자로서 비속대리 영업을 하는 자에는 대리를 금하고 퇴정을 명할 수 있다. 대리권의 증명, 비속대리인의 권한은 서면으로 증명해야 되며 통상 위임장으로 증명한다. 대리권의 증명이 사무사인 경우 법원은 공증 잉크 밖에 공증 업무를 보는 사람의 인증을 받도록 비속대리인에게 명할 수 있다. 대리행위 효력, 임의대리, 유권대리, 비속대리인이 대리권 범위 내에서 한 비속행위는 직접 본인에게 효력을 미친다. 무권대리.
비송대리인이 무권대리인 경우 그 행위는 무효하다. 따라서 무권대리인이 비송사건을 신청할 경우 법원은 이를 부적합한 것으로 각하해야 한다. 그러나 법원이 이를 간과하고 재판을 한 경우 그 재판은 당연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재판에 의하여 권리를 침해당한 당하 항고할 수 있을 뿐이다. 비송사건의 선정당사자란 공동 이해관계를 가진 여러 사람이 공동소송인으로 소송을 하는 경우 그 가운데에서 모두를 위해 소송을 수행할 한 사람 또는 여러 사람으로 선출된 자를 말한다. 비송사건은 선정당사자가 허용되지 아니한다. 당사자의 사망과 비송대리권의 소멸 여부. 일신 전속적인 경우 절차는 종료하나 일신 전속적이 아닌 경우 비송사건은 절차 중단이라는 관념이 없어 당사자가 사망하더라도 비송대리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비송사건의 기일이란 비송사건 절차에 관하여 법원, 당사자 또는 그 밖 관계인이 일정한 장소에 회합하여 비송행위를 하기 위해 정해진 시간을 말한다. 종류. 비송사건의 기일에는 신문기일과 증거조사 기일이 있다. 기일의 지정, 변경, 연기, 속행은 모두 법원의 직행으로 행해진다. 검사에 대한 신문기일의 통지, 사건 및 그에 관한 신문기일의 기일은 사건 및 그에 관한 신문의 기일은 검사에게 통지해야 된다.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 비송사건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신문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기 위한 것이다. 법원의 통지에 대하여 검사의 의견 진술 및 신문 참여의 권한 행사는 검사의 재량이며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그 권한을 행사하게 될 것이다. 검사가 참여할 수 없는 사건, 법인 및 회사의 청산인 경우 감정인 선임 사건, 재판상 대위에 관한 사건, 보존 공탁 보관 관정에 관한 사건, 사체에 관한 사건은 검사가 참여할 수 없다. 비송사건의 심리. 비송사건의 심리란 재판에 필요한 사실관계 및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법원이 사건을 조사하는 행위를 말한다. 비송사건의 심리. 비송사건의 재판은 결정으로 하고 그 심리에는 변론을 요하지 아니하며 일반적으로 신문의 방법에 의하여 심리한다. 일반적으로 신문의 방법에 의해 심리한다. 신문이란 법원이 당사자, 이해관계인 등에게 서면 또는 구술로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는 것을 말하며 비송사건에서 신문은 임의적 이의 원칙이다. 심리방법, 직직비관, 직권주의. 비송사건 절차의 진행에 있어서도 직권주의가 지배한다. 직권탐지주의. 법원은 직권으로 사실을 탐지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증거를 조사해야 한다. 법원은 직권으로 사실의 탐지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증거의 조사를 해야 한다. 비공개주의. 임의적 변론 신문이며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재판상 대위에 관한 사건은 다른 비송사건과 달리 쟁송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 공개한다. 간이주의. 법원, 사무관 등은 일반적인 신문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하나여 조서를 작성한다. 단 증인과 감정인 신문에 관하여는 조서를 작성한다. 사실 인정의 방법, 한층 조책. 사실의 탐지. 사실의 탐지는 자료를 수집하고 사실을 인정하는 방법 중 증거조사를 제외한 것을 말한다. 사실 탐지의 방식은 법원이 자료의 수집에 적합하다는 형태로 하면 족하고 특별한 제한은 없다. 강제력도 인정되지 않는다. 증거조사. 비송사건에 인정하는 증거조사 방법에는 증인 신문과 감정이 있다. 강제력이 인정된다. 사실의 탐지 및 증거조사의 촉탁. 다른 지방법원 판사에게 촉탁할 수 있다. 입증 책임. 당사자는 입증 책임이 없다. 비송사건 절차의 비용 부담자와 비용에게 재판의 절차의 비용이란 당해 비송사건의 개시부터 종료에 이르기까지 투입된 모든 비용으로 재판 전의 절차와 재판의 고지 비용을 말한다. 비용의 부담 원칙. 신청인. 당사자가 신청한 사건의 절차 비용은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따로 부담할 자를 정할 경우는 제외한다. 검사가 신청한 경우 국고의 부담으로 한다. 법원이 직권으로 개시한 사건의 경우 국고의 부담으로 한다. 법률의 특별한 규정, 공탁물의 경매를 허가한 경우 그 절차 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한다. 과태료 재판 절차에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선고가 있는 경우 그 절차의 비용은 그 선고받은 자가 부담한다. 재판상 대의에 관한 사건에서 그 절차의 비용은 불리한 재판을 받은 자가 부담한다. 질물에 의한 변제 충당 신청을 허가한 경우 그 절차의 비용은 질권 설정자가 부담한다. 환매권 대위 행사 시 감정인을 선임한 경우 그 절차의 비용은 매수인이 부담한다. 재판에 의한 부담. 법원은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비용을 부담할 자가 아닌 관계인에게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을 명할 수 있다. 공동부담. 비용을 부담할 자가 여럿인 경우 비용을 균등하게 부담한다. 다만 법원은 사정에 따라 공동부담자에게 비용을 연대하여 부담하게 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국고의 은체당. 직권으로 하는 탐지, 사실조사, 그 밖 필요한 처분의 비용은 국고에서 체당하여야 한다. 비용에게 재판. 비용에 관하여 재판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금액을 확정하여 사건의 재판과 함께 해야 된다. 비용에 대한 불복 신청. 비용의 재판에 대하여 그 부담
다음에 명령을 받은 자에 한하여 불복 신청을 할 수 있다. 이때 독립하여 불복 신청을 할 수 없고 사건의 재판에 대한 항고와 동시하여야 된다. 본안 재판에 불복이 금지된 경우 비용 재판에 대해서도 불복 신청을 할 수 없다. 비용 재판의 집행. 비용의 채권자는 비용의 재판에 의하여 강제 집행을 할 수 있다. 집행 개시 요건으로 집행하기 전 재판서에 총달은 하지 아니한다. 비송사건의 재판의 효력, 재판의 형식. 비송사건의 재판은 결정으로서 한다. 재판의 효력, 효용집합, 효력의 발생 시기. 재판은 이를 받을 자에게 고지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따라서 즉시 항고가 허용된 재판도 그 확정을 기다리지 않고 고지와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형성력, 비송사건은 사건관계의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재판의 목적이 된 사건관계는 그 재판의 취지에 따라 변동한다. 재판의 형성력은 재판을 받을 자는 물론이고 제3자에게도 미친다. 집행력, 비송사건의 재판은 그 집행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것이 보통이므로 재판의 집행력이 문제되지 않는다. 그러나 절차의 비용을 명한 재판, 과태료 재판과 같이 관계인에 대하여 급부를 명하는 것일 때에는 집행력을 갖는다. 확정력, 비송사건은 불복 신청 제기의 기간이 정함이 없음이 보통 항고가 원칙이므로 비송사건은 불복 신청 제기의 기간이 정함이 없는 보통 항고가 원칙이므로 원칙적으로 확정력이 없다. 그러나 즉시 항고에 의해 불복 신청이 허용되는 재판에 대하여 불복 신청 없이 항고 기간이 도과한 때에는 더 이상 불복 신청을 할 수 없게 되니까 형식적 확정력이 생긴다. 비송사건 재판의 방식과 고지, 재판의 방식. 비송사건의 재판은 결정으로 쏜다. 재판서에는 재판의 취지를 명기하여야 되나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반드시 이유를 기재해 요하는 것은 아니다. 재판은 원본에는 판사가 서명 날인하여야 된다. 재판의 고지 방법. 재판은 이를 받을 자에게 고지함으로 수요력이 발생하므로 고지하여야 된다. 비송사건 절차법은 재판의 고지를 법원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방법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고지 방식 자유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고지 방식 자유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고지받을 자의 주소나 거소의 불명 등으로 인하여 통상의 방법으로 고지를 할 수 없을 때에는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의한 공시송달의 방법을 의한다. 고지의 상대방. 재판의 고지는 재판을 받을 자에게 한다. 재판을 받을 자는 재판을 의하여 자기의 법률관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자를 말하며 반드시 신청인과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비송사건 재판의 취소 변경 자유의 원칙. 원재판을 한 1심 법원은 재판을 한 후에 그 재판이 위법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 직권으로 이를 취소 변경할 수 있다. 재판의 취소 변경의 시기. 1심 법원은 항고심이 실체 재판을 하기 전에 취소 변경을 할 수 있다. 취소 변경 자유의 제한. 신청에 의하여 재판을 하는 경우에 신청을 각하한 재판은 신청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없다. 즉시 항고로서 불복할 수 있는 재판을 취소 변경할 수 없다. 즉시 항고로서 불복할 수 있는 재판은 취소 변경할 수 없겠지. 사상 변경에 의한 취소 변경. 비송사건의 재판이 원래는 적법 타당한 것이라 하더라도 후에 사상 변경이 있어 원래 재판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게 된 경우 법원은 이를 취소 변경할 수 있다. 대법원은 임시이사 선임사건에서 사상 변경에 의한 비송재판의 취소 변경을 긍정하였으며 그 적용은 대상은 계속적 법률 관계로 한다. 원재판의 경정. 항고가 제기된 경우 원심법원은 항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 원심판을 경정한다. 원재판을 경정한다. 항고가 제기된 경우 원심법원은 항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 원재판을 경정하겠지. 항고의 의의 및 종류, 항고 제기의 효력. 상급법원에 대하여 하급법원이 내린 재판의 취소 변경을 구하는 불복 신청이다. 종류, 부축 Z, 보통항고. 보통항고에는 기간 제한이 없으며 재판의 취소 변경을 구할 이익이 있다며 언제든지 할 수 있다. 비송사건에서의 항고는 보통항고가 원칙이다. 즉시항고. 즉시항고는 재판의 고지가 있는 날부터 일주일 이내 해야 된다. 즉시항고는 법률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는 명문의 규정이 있어야만 즉위할 수 있다. 제항고. 항고법원의 결정에 대한 항고이다. 제항고는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 법령, 명령, 규칙 등의 위반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때에만 대법원이 제기할 수 있다. 특별항고. 특별항고는 불복할 수 없는 결정에 대하여 재판의 전제가 된 헌법 위반이 있거나 재판의 전제가 된 명령, 규칙 등의 헌법 또는 법률의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이 부당하다는 것을 이유로 하는 때에만 대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특별항고는 재판이 고지된 날부터 일주일 이내 해야 된다. 항고 제기의 효력. 확정력 차단의 효력.
보통 항고로서 불복을 신청하는 재판은 확정력이 없으므로 확정력 차단 효과도 없다. 즉시 항고를 허용하는 재판에서는 즉시 항고의 제기에 의하여 원재판의 확정을 차단하는 효력이 발생한다. 2심의 효력. 원심 법원의 항고가 제기되면 원재판이 대상이었던 사건은 상고법원이 2심된다. 집행정지의 효력.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제외하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 항고가 제기된 경우 원심 법원의 처리 절차. 항고의 의의는 위에 있는데 상급 법원에 대하여 하급 법원이 내린 재판의 취소 변경을 구하는 불복 신청을 말한다. 항고의 제기 방식. 항고는 집근 상급 법원에 서면 또는 말로 할 수 있다. 항고장은 원심 법원에 제출해야 된다. 원심 법원의 처리 절차. 신복용 송집. 항고장 심사. 항고장이 원심법원에 제출되면 원심법원은 항고장의 당사자의 표시, 법정 대리인인 경우 그 표시, 원재판과 이에 대하여 항고한다는 취지의 표시와 인지가 첩부되어 있는지 등을 대하여 심사해야 된다. 보정명령. 심사 결과 흠결이 있으면 항고인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내에 흠결을 보정을 명하고 그 기간 내에 흠결을 보정하지 않거나 항고 기간이 도과한 것에 명백한 때에 원심재판장은 명령으로 항고장을 각하한다. 원재판의 경정. 원심법원은 항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한 때에 원재판을 경정한다. 사건의 송부. 원심법원은 항고가 이유 없다고 인정할 때에 의견서를 첨부하여 사건을 항고법원에 송부한다. 집행정지 명령. 항고는 원칙적으로 집행정지 효력이 없으나 원심법원은 항고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원재판의 집행을 정지하거나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항고 절차의 종료. 서설. 항고 절차는 재판에 의하여 종료되는 외에 취하나 항고권의 포기가 있으면 종료된다. 종료, 취하 시기. 취하는 항고법원의 재판이 있기 전 언제든지 취하할 수 있다. 취하 방식. 항고의 취하는 서면 또는 말로 하여야 된다. 취하 효과. 항고가 취하되면 항고는 당초부터 제기되지 않았던 것으로 되고 절차는 취하에 의하여 즉시 종료된다. 포기. 항고권의 포기는 항고 제기 전에 미리 항고를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법원에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항고권의 포기가 인정되면 항고권의 포기가 있으면 항고권은 소멸하므로 절차는 당연히 종료된다. 과태료 사건, 서설. 과태료의 의의. 일정한 부작위 또는 자기 의무의 이행을 심리적으로 강제하기 위해 부과하거나 징계 처분의 일종으로 부과하는 금전적 부담을 말한다. 과태료의 부과. 처음부터 법원이 부과하는 경우와 주무행정청이 1차적으로 부과, 고지하고 이에 대하여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면 주무행정청의 통고에 따라 법원이 부과하는 경우 두 가지 절차가 있다. 주무행정청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절차는 질서위반 행위규제법이 적용되고 법원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절차에 대해서 비송사건 절차법이 적용된다. 관할. 과태료를 부과받을 자의 주소지의 지방법원이 관할한다. 절차의 개시. 과태료 사건은 법원의 직권에 의하여 개시된다. 법원이 과태료를 사건의 존재를 안 경우 재판 절차를 개시하나 대부분 등기관 감독관청, 이해관계인의 통지 등에 의하여 개시되고 있다. 통지 방식은 법원이 직권 발동을 촉구하는 데 불과하므로 통지 철회는 의미가 없다. 재판의 절차, 정식 절차. 법원은 재판을 하기 전 당사자의 진술을 듣고 검사의 의견을 구하여야 한다. 약식 절차. 법원은 상당하다고 인정한 때에 당사자의 진술을 듣지 아니하고 과태료 재판을 할 수 있다. 그러나 검사의 의견은 구하여야 된다. 이의신청. 당사자와 검사는 약식 재판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일주일 이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재판의 이의신청에 의하여 효력을 잃으며 법원은 당사자의 진술을 듣고 다시 재판해야 된다. 재판. 과태료 재판에 이유를 붙인 결정으로서 하여야 한다. 재판의 고지에 의하여 그 효력이 생긴다. 즉시 항고. 당사자와 검사는 정식 절차에 의한 과태료 재판에 대하여 즉시 항고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항고는 집행정지 효력이 있다. 약식 절차에 의한 과태료 재판에 대하여는 이의 신청이 인정되므로 즉시 항고가 허용되지 않는다. 재판의 집행. 검사의 명령으로서 이를 집행한다. 그 명령은 집행력 있는 집행권한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집행 절차는 민사집행법의 규정에 따른다. 집행을 하기 전에 재판의 송달은 하지 아니한다. 절차의 비용은 그 선고받은 자가 부담한다.